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그리고 청담워치 운영하고 있는 미대오빠입니다. 24년 3월을 기준으로 롤렉스 데이토나는 스틸부터 금통까지 총 30개의 시계가 있다고 얼마 전에 쇼츠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24년 4월 9일부로 인덱스 바게트 다이아에 러그와 크라운 가드까지 다이아를 세팅하고 베젤은 스퀘어 다이아를 세팅한 풀 다이아 제품들이 추가돼서 총 39개의 모델이 출시됩니다. 제가 쇼츠에 플래티넘 올려드릴 당시만 해도 데이토나에 이런 후덜덜한 다이아 세팅 신모델이 출시되지 않았었고요. 데이토나류의 최고가는 아이스토나였는데 이제 로즈골드 썬더스트 다이아 세팅 모델이 24년 기준 1억 7천만원의 리테일가를 찍어줌으로써 데이토나류의 최고가가 경신됐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예전에 실물이 참 예쁘다고 말씀드렸던 모델인 로즈골드 썬더스트 바게트 다이아 모델에 러그, 크라운 가드, 베젤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로서 롤렉스도 이 아름다운 시계를 비운의 비주류로 걸어두긴 아까웠는지 풀다이아를 세팅해서 최고가 모델로 변신시켜버린 케이스가 됐어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은 롤렉스 데이토나 플래티넘 아이스블루 모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델이 1억 7천만원으로 최고가 데이토나인 건 맞지만 다이아몬드를 뺀, 그러니까 시계 자체의 가격만으로만 보자면 아이스토나가 역시 아직 최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 오브 타이거 이렇게 불리는 예술작품 같은 데이토나 모델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디오드류의 특수성을 가진 모델을 빼고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들만 보자면 아이스토나가 최고가가 맞는 거죠. 자, 그런 데이토나 플래티넘 아이스블루, 줄여서 아이스토나,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아이스토나, 엄청난 시계입니다. 플래티넘이라는 소재에서 오는 무게감임에도 불구하고 태생 데이토나라서 손목에 찹 감기는 얇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거기에 이 시계만의 다이얼 컬러 아이스블루 다이얼과 브라운 베젤이 가져다주는 특별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온몸으로 나 비싸다, 나는 특별한 시계다 라고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제가 이 시계를 화면상에 잘 표현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계는 여러분 아시는 화이트 골드의 제품이 아닌 백금, 그러니까 여러가지 원소가 섞여 만들어진 합금이 아닌 순수 광물 백금 그 자체로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에 아주 뽀얀 빛깔을 뿜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금속 중에는 이 백금을 금보다 상위 광물로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산이나 알칼리에 강해서 공기 중 산화되지 않는 특성을 띠고 내식성, 내열성이 우수하거든요. 백금 특성상 무게가 일반 금보다 월등히 무겁습니다. 백금은 영문 이름이 플래티넘이고요. 원소 기호는 PT예요. 원자 번호는 78번. 여러분이 시중에서 자주 보시는 화이트 골드는 금에 니켈, 구리, 아연을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합금 강물이고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는 약간 누런 빛깔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백금은 말 그대로 백금이에요. 하얀 금이죠. 화이트 골드랑 백금은 아예 다른 광물입니다. 그래서 백금은 아주 뽀얗고 하얗습니다. 광도도 훨씬 높아서 번쩍거리고요. 그러면 백금이 금보다 비싸냐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금은 시세가 자꾸 뛰지만 백금은 투자용으로 백금 금괴를 사두시는 분이 있는 그런 광물이 아니고 거의 주얼리 제작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량 자체가 이런 귀금속에 대부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이트 골드라는 주조 광물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백금의 가치도 훨씬 지금보다 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여튼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이렇게 무겁고 귀한 플래티넘 소재로 루트마스터 2 같은 시계를 출시했으면 실제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착용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데이토나라는 비교적 신 워치인 시계 소재를 플래티넘으로 만들다 보니까 중량에서 오는 밸런스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토나의 아이스블루 다이얼, 이거 현재 롤렉스에서는 데이데이트 플래티넘 모델과 데이토나 플래티넘 모델에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다이얼은 그만큼 롤렉스에서 밀어주는 비싼 모델, 그 중에서도 완전 주력 모델 외에는 앞으로도 장착시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얼과 베젤에서 오는
특수성이 이 시계를 살리고 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모르는 분들이 보게 돼도 하나같이 시계 진짜 예쁘다고 말하는 시계가 맞아요. 다이얼 컬러감이랑 플래티넘 소재가 가져다주는 케이스의 압도적인 광도 차이, 그리고 유니크한 브라운 컬러의 베젤 조합까지 워낙에 시계 자체가 예쁘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싼 시계인 줄은 잘 몰라주는 그런 시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 진짜 비싼 거 찼어 하고 티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그런 시계지만, 직업 특성이나 본인 성격상 비싸고 예쁜 시계를 착용하더라도 약간 겸손하고 싶고 데일리 워치로 착용할 거라서 좀 너무 심한 황금 덩어리 이렇게 티나지 않아줬으면 하는 분들한테 맞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성이 있는 시계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괜찮다, 만족한다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시계는 그러니까 데이데이트 금통류보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지는 않는 그런 시계라서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 시계를 알아봐주는 극소수에게는 입이 떡 벌어지는 롤렉스 끝판왕 시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착용하시는 분들 보통 시계 한 개로 착용하는 경우 드물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컬렉션에 아이스토나 하나쯤 껴넣으셔도 이 시계는 탈 롤렉스급이라서, 농담 조금 보태자면 파텍 필립, 고대화 피게, 리차드 밀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시계는 전혀 늙는다는 느낌이 없이 고귀한 자태를 뽐내줍니다. 칼리버 4130 롤렉스 자사무브를 사용하고요. 파워 리저브는 72시간, 방수는 100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수 50m면 수전에서 물을 세게 틀고 시계에 직접 맞게 했을 때 수압을 견디는 정도가 생활방수 50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00m 잠수할 거라서 100m 방수가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비싸고 그런 최고가 데이토나 아이스블루를 추천해드리는 이유 4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예쁘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시계의 실물이 예쁩니다. 영롱하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롤렉스입니다. 두 번째, 진짜 유니크합니다. 롤렉스는 이 시계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 시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돈을 벌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시계는 데이토나 최상위 포지션을 지켜주고 그런 상징적인 시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지도 않고, 설사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계획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유통량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매장에 이 시계 착용하고 가서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 시계 실물을 아예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구경하기 힘들 만큼 매장 입고가 안 되는 시계죠. 그러니까 이 시계의 가치는 롤렉스가 의도하고 작정하고 지켜낸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물론 팬데믹 때 제가 지금 세라토나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시계 역시 너무 고가였어요. 그런 특수성을 띠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자면 반값이 돼 있죠. 이게 호가로 3억 넘게 거래되고 그랬으니까요. 여튼 그 가격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살만한 가격대가 맞는 거죠. 리테일 근접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롤렉스가 미친 척하고 리테일가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자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시계가 맞습니다. 세 번째, 이 시계는 1억이 넘어가는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플래티넘 특성상 화려함과 화사함, 그리고 반대로 겸손함에 어디쯤 살짝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워치 완전 가능하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이유인 게 뭐냐면요, 자, 시계를 샀는데 직업적인 특성상 혹은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너무 고가품을 착용한 이미지를 주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은 겸손을 강요받는 문화가 사라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 튀는 금덩이는 착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1억이 넘어가면 보통은 금통이거든요. 근데 이 시계는 1억이 넘어감에도 옐로우나 로즈골드 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어떤 스타일에 착장하셔도 완벽하게 잘 어울려주는 365일 이것만 착용하셔도 되는 데일리 워치인 거죠. 여튼 이 시계는 그만큼 팔방미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데일리 워치로 착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필름을 부착하고 착용하시는 분이건 부착 안 하고 착용하시는 분이건 간에 이 시계는 일반적인 골드 워치류들에 비해서 강성이 강해요. 백금 특성상 강합니다. 스크래치에 생각보다 강한 편이라서
스틸처럼 착용하실 수 있는 데일리워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금시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계는 엄청 비싼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시계로서의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계 리테일보다 조금 많이 비싼데요. 대략 시세는 24년 5월 현재 기준 물론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1억 3천 중반에서 1억 5천대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코로나 때랑 비교하자면 좀 아주 저렴해진 가격대인 건 맞지만 리테일 자체도 아주 여전히 비싼 고가품인 것도 맞습니다. 이 시계 하나 값이면 포르쉐 같은 차량 한 대 사는 가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추천드렸다고 해서 매물이 별로 없어? 투자성이 있다고? 하면서 무작정 구매하시면 안 되는 그런 고가품이고요. 본인이 발품 파셔서 실착도 해보시고 실물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시계 착용하는 1차적 목적이 본인 만족이지 투자성의 1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셨다고 한들 이게 본인 마음에 들어야 오랜 시간 만족하면서 소유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덜컥 사셔서 이게 뭐 주식, 코인, 부채, ETF 이런 거 구매하시듯이 구매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펩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중고 펩시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걸 보고 나서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 제 영향은 아니겠지만 타이밍상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자칫 잘못 안내를 해드리면 묻지마 투자를 제가 좀 부추기는 양상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계 투자는 매수 추천 드린다고 해서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칭 좀 더 해보시고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